안녕하세요. 지역 스캔들 이호영입니다. 벌써 2026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밝은 지 벌써 한 일주일이 좀 넘은 시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한 만큼 저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열심히 달려봐야겠는데요. 서울의 공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높아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공급 대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 규제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높아지고 있는 집값을 잡기에는 좀 미비한 효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6년은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올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후반부에는 놓치시면 정말 아쉬운 정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97 대책이 있었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미비했기 때문에 2026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급 부족으로 뽑고 있는데요. 무려 전문가 20인 중에 15명이 선택을 했습니다. 공급뿐만 아니라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규제들이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힘든 방안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도 계속되고 토지로 인해서 갭 투자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줄고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면서 집값뿐만 아니라 전세가, 월세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97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공공택지 착공 물량입니다. 총 25만 호를 2030년까지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특이한 점이 바로 LH가 직접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LH가 토지만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직접 시행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디에 공급을 하냐죠. 서울시의 집값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아파트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공공택지 개발은 전부 경기권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만들어질 이 3기 신도시 위치를 보면 전부 다 서울 외곽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면적이 좀 제한적이고 더 이상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갈 그럴 공간이 남아있질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외곽 지역이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이런 GTX가 지나가는 곳에 이런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 몰리는 이 수요를 서울 외곽 지역으로 좀 밀어보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공급은 어디죠?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에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3기 신도시는 저희한테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럼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유휴부지 일대인데요. 서울시 내에 놀고 있는 이 유휴부지들을 활용을 해서 서울시 내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강서구, 야구장은 좀 외곽이죠. 나머지 두 지역은 그래도 위치가 괜찮지만 이 네 곳을 개발을 해서 오직 4천 가구만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예정입니다. 무려 2030년까지요. 이러한 시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조치이지만 좀 실현 가능성 여부가 좀 중요한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8.4 대책에도 이 유휴부지와 나머지 노후 청사들을 활용해서 공급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유휴부지와 노후된 청사들을 활용해서 총 3만 3천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 인허가 문제랑 주민 반발로 인해서 실제로 공급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개발들은 LH와 서울시가 직접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학습을 해왔습니다. 이런 공급 대책이 크게 의미가 없다. 집값을 잡을 수 없고 공급을 늘려줄 수 없다. 라고 많이들 학습이 되어 왔고 어렴풋이 모두들 집값을 잡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5만 호 사실 전 정부들의 공급 대책을 비교하면은 굉장히 좀 적은 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00만 호가 넘는 이 많은 양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9월 7일 공급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부터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급 대책이 무의미했다. 효과가 미비하고 앞으로도 서울시 내에 집값을 잡을 수 없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안 와닿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실제로 현재 한강벨트 쪽이라든지 좀 인기 지역들이죠. 그 다음 상급지들 이런 곳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은 몇 달 사이에 정말 몇 억이 올라 있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엔 서울시 내 공급분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도 역시나 서울 내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공급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시 면적이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새로운 개발을 하기에는 또 여유로운 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남아있는 땅들,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역시나 공급대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 내에 있는 유휴부지가 서울 면적이 오직 1.6%입니다. 1.6%이기 때문에 많은 공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서울 내에 있는 이미 지어진 땅, 이미 활용되고 있는 땅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공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만한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좀 용적률을 높여줘서라도 이 좁은 부지를 좀 높게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 공밀 복합 개발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2026년에 공급 대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97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효과는 좀 미비했죠. 좀 뜯어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외곽 지역이거나 서울에 여유 있는 유휴부지 이런 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부지들은 좀 제한적이고 좀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많이 이미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이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이젠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오직 재개발과 재건축뿐입니다. 그럼 그 많고 많은 그 재개발, 재건축 중에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날 발표된 보도자료인데요. 이 도심복합개발법 조례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서울형 복합개발이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이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법 상위법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 법이 제정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도시 내에 있는 개발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된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서울시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고 제한적이고 여유 있는 부지들도 공급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역세권에 위치한 이 부지들을 고밀복합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인 거죠. 이 도심복합개발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입니다. 모두 이제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땅들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시설들보다는 일자리와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분양과 임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보여지고요. 일단 250%였던 용적률이 무려 1300%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제 주거중심형은 말 그대로 좀 주거시설에 대해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기존에 250%밖에 안 됐던 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늘려서 정말 많은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미 집이 있고 이런 부지들을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 개발 부지가 부족한 이 서울시에 꼭 필요한 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추진 중인 지역들도 있는데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삼성역 삼성중앙역 주변에 39층 규모로 총 2000세대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역세권 주변, 역세권 500m 이내에 개발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역세권과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해 있기도 하고 인근에는 선릉과 삼성역 그리고 미래 잠실 마이스 단지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전부 다 완료되고 새로운 또 아파트가 또 모여지게 된다면 이 아파트들이 서로 연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세대수 약 1600세대로 양재역 인근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양재역은 3호선 신분당선이 지나가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강남역과 이제 서울 도심 이 종로나 이쪽으로 이동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노선이고요. 또한 옆으로는 개포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개포도 최근에 이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값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뒤로는 양재천까지 흐르고 있어서 주거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은 지역도 이 양재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단지가 완료가 되고 이 주변에 추진 중인 개발들도 이제 재개발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아파트 값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삼성동과 양재동 두 군데를 보여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두 군데 모두 다 굉장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내에 이 도심 복합 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종로입니다. 종로구 일대인데요. 이 종로구 일대 서울 도심도 굉장히 많은 역들이 위치해 있고 서울 도심 내에는 굉장히 많은 역과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 복합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인데 이 구역들은 이미 정말 많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부터 해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묶인 이 지역들 이미 추진 중이고 조감도까지 나와버린 창신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신속통합으로 인해서 창신 수민뉴타운까지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 아직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여기서부터 350m 이내에 위치하면서도 이 노선형 상업지로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서울 3대 도심이면서도 이미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이 도심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 관심 가시는 분은 지금 앞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569-0888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추가적인 상담과 현장 안내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역 스캔들의 이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